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정도에 한국으로 그러니까 귀국길에 오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원하는 대로 조치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10시부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아침에 계속해서 우리 구금된 근로자와 관련한 소식이 계속 업데이트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정리하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의 출국이 지연돼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귀국 시간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발이 연기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국에 남아있을 것을 권유해서 귀국이 지연됐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귀국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다시 한국의 입장을 알아봐라. 그래서 약간의 지연됐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건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계속 이렇게 처음에 구금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이제 원래 이제 오늘 귀국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보도가 됐었는데 어제 오후쯤인가 저녁 때쯤 이제 갑자기 미정이다, 예. 이게 유동적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10시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데 네. 뭐 마치 만약에 이 귀국이 연기가 된다면 이것도 큰일이에요. 사실 그러네요. 뭐 정치적으로도 예. 그래요.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 그 일정 예. 자체는 아닙니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아서 한국에 가지 말고 남아서 이 숙련된 기술을 좀 전수해달라 뭐 이런 취지잖아요. 예. 예. 미국인들에게 그 이제 기술을 전수하고 기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처음부터 구금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게요. 구금해놓고 그것도 가장 열악한 시설에 그 민간 시설에 말이죠. 그래놓고는 그것도 쇠사슬을 묶고 가고 그리고 예. 처음에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난 몰랐다. 네. 그 이민 당국이 이건 자기 할 일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이제 한 며칠 지났죠. 그 4일 날 구금이 됐으니까 오늘이 벌써 11일인데 일주일인데 예. 그동안 계속 얘기가 이제 오락가락 했는데 결정이 된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남아 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이제 상당히 걱정을 끼친 거예요. 네. 결국 확정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전략으로 봐야 돼요. 이게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 말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게 썩 좋게 비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계속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길들인다고 얘기를 해야 예. 되나요? 이게 아주 전략적이에요. 지금 미국은 제조업이 과거 수준에서 완전히 뭐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력은 필요한 것이고 기술력도 필요한데 그대로 뒀다가 이제 계속 또 한국의 이제 생각대로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제일 걱정이 이제 이 건은 일단락은 되긴 했어요. 예. 뭐 재입국도 된다고 하니까 걱정은 뭐 일단락 됐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제도적으로 일단 이 취업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거 뭐 정부도 얘기를 한 거니까 어떻게든 뭐 얘기를 하겠죠. 또 하나가 이런 것이 꼭 아니더라도 정말 3,500억 달러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고 또 1,500달러는 또 직접 투자하기로 했고 예. 또 3,500달러 중에서 또 1,500은 조선업이고 2,000억은 또 벨기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아직 문서로 합의도 안 됐고 네.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그럼 이런 식의 불규칙적이고 물론 뭐 불법 체류자라고 했기 때문에 구금을 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건 하기 나름이거든요. 예. 한미 정상회담 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식의 행동하는 건 동맹국에 대한 엄청난 무례예요. 네. 이걸 뭐 법률적으로만 딸 수 없는 거죠. 한미 관계에서 예. 동맹 관계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생각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또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참모들의 생각 조금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마가라고 얘기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거기에 관련된 좀 극우적 성향의 어떤 그런 정보도 입력되는 것 같고 예. 상당히 우리가 정말로 실용적 관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걸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국에 대한 급작스러운 구금 상황인데 구금 과정도 굉장히 비인간적이었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화가 많이 날 정도로. 그리고 지금 풀려나는 과정까지 어쨌든 그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다행입니다. 돌아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달라고 한 부분도 사실 굉장히 위선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남아달라고 할 정도로 그 구금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거 한국에 굉장히 좀 숙련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미국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했으면요. 이분들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재입국할 때 예. 불이익을 안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재입국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페널티를 줄 건지 아니면 입국을 허용할 건지에 대한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미국의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재입국에 대한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 당장은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아마 우리 갔던 노동자들이 굉장히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 당연히 뭐 현대자동차나 현지 엔솔에 가서 마지막 이제 공정이 지금 한 95% 정도 됐다고 하니까 네. 마지막 알려주고 이제 시험 가동을 하는 단계에서 체포가 되고 불법 구금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제 뭐 불법 체류에 대한 부분 특히 국토안보수사국의 어떤 당연한 어떤 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했다면 이분들이 일단 한국에 돌아오게 하고 재입국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점 안 주면 되는데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재입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아직 결정을 안 해줬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달라고 하는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되고요. 저는 일단은 조금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무사 귀환하게 됐다는 부분은 정말 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단지 저는 전 세계에 우리 그 의료진을 조금 같이 동승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쇠사슬을 하고 또 케이블 타이에 묶이고 이런 것들이 예. 너무너무 충격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고 예. 그 시설이 보면 감옥보다도 훨씬 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아마 어떤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지에서 지금 빨리 데려오는 것만 급급하고 예. 현지에서 어떤 간단한 의료 조치를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기본적인 어떤 의료 한번 점검을 하고 모시고 오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저는 이번에 이 관계가 보면 우리 항공사에 던진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구금이 됐는지 그 원인을 저는 한국 정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아마 미국 정부에서는 이게 아마 불법 체류고 아마 단속 실적 때문이라고 하는 걸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다는 예.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우리가 한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7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700조 원의 투자에 대해서 투자 사용처라든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무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리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투자 수익처도 끌고 가고 뭐 사용처라든가 투자 수익을 끌어가기 위해서 예. 한국 정부를 조금 압박하려는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풀려나지만 여전히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다른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불법 체류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또 한국인 노동자들 체포할 가능성도 높고요. 또 하나는 지금 코리안타운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건데 한국 교포들이 예. 왜냐하면 이민단속국이 코리안타운에 들이닥쳐서 또 불법 체류를 단속으로 이유로 또 구금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두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지금 이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못했거든요. 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루미오 국무장관하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통화를 하지 못했거든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겨우 미국에 가서야 네. 루비오를 면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뭔가 지금 외교가 실용 외교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이 한미 관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여전히 예. 이 사우스 코리아의 어떤 불법 체류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디폴티드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방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한국이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한 상황인데 이렇다면 저는 적어도 주한 미대사 정도는 외교부에서 불러서 초치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 지금 일본에서 어떤 총리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거나 독도 망언이 나오게 되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초치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예. 조셉 윤이라든지 어떤 미국 대사를 초치를 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 우리가 항의조차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숙제를 남겨놨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안이 긴박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재입국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향후 어떤 불이익도 없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마코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한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화답했는데 그러면 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이 향후 불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보시는지 저는 어떻게 일단은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남아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났기 때문에 좀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저는 아마 지금 미국의 CNN 방송에서는 여전히 디폴티드라 그래가지고 추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간극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LG엔솔이 거의 건설 공정이 95% 정도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가동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험 가동을 위한 핵심 필수 인력이거든요. 예.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미국 내 일자리들,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높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핵심 인력들이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뭐 미국으로 입국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아마 미국 정부하고 원활하게 좀 협의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결국은 이 문제가 다 비자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7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이제는 한국인 전용 비자 정도는 훨씬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전문직 취업 비자도 훨씬 더 늘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자에서의 쿼터량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안게 된 나름대로 숙제가 아닐까. 당장 풀려나고 재입국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비자 쿼터량이 확실하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현 외교부 장관 지금 미국 가 있는데 돌아올 때는 적어도 그 정도의 선물은 들고 와야 적어도 뭐 좀 알겠습니다. 상황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지금 미국 측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우리 정부가 원하는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걸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수긍을 하는 거죠. 수긍하니까 이제 협상이 마무리가 돼서 재입국 형태로 자진 출국으로 들어오는 건데 예. 상당히 여러 가지 이게 미국의 태도 자체가 그래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취하는 이 이민에 대한 태도 같은 것도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통화하고 안 하고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예. 이게 전혀 안 될 때 통화를 하는 것이지 꼭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폄하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네네. 제가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보수 예. 쪽에 나오신 분이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건 본질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이른바 보수 정권이에요.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이 행태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민을 대하는 태도 같은 네. 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더 좀 이념적으로 말하면 더욱 상당히 극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알려진 사실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처하는 게 한계가 있긴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한도로 우리의 레버리지를 발휘해야죠. 지금 재입국은 뭐 되겠습니다만 언제 어떤 문제가 빈번할 수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비자 문제라는 게 이게 어제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 불체자 문제도 그렇고 이 항상 이제 바이든 정부나 과거의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가 외국에서 이제 불법 체류한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시 그게 조여오고 이런 이제 과정이 반복돼 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관세 문제까지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압박을 가하면서 아직 최종적으로 이제 문서로 합의가 안 된 상황이니까 예. 이게 일종의 이제 길들이기 형태도 될 수 있고 또 신경전의 형태도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야당에 요구하고 싶은 게 예. 이번에 며칠 됐습니다만 야당의 반응이 뭐이 여야 관계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를 이제 미국을 일단 탓하고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그러나 정부의 대응이 이러이러한 건 좀 아쉽다 이런 식의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완전히 봐라 이재명 행정부가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태도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다른 거 여야 관계 국내 정치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겠으나 예. 이건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외교 안보 문제인데다가 대한민국 근로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금된 거예요. 네. 거기다 이제 분노 같은 게 없고 제가 이건 굳이 지적하는 게 최근에 며칠의 행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정말로 우리가 고쳐야 돼요. 왜 국내 정치의 어떤 대결 이 구도를 이런 문제까지 연장을 하냐. 그러니까 예. 바로 나오는 게 대통령과 통화가 안 되느냐. 당장 통화합니까? 네네. 정 안 될 때 통화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외교장관 얘기 나올 때도 필요하면 가겠다. 그럼 필요하면 가는 것이 필요 없으면 안 가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가겠다. 뭐냐라고 비판하더라고요. 예. 이런 태도 고쳐야 된다. 이건 제가 알겠습니다. 일부러 첨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가 어쨌든 우리 국민의 구금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이렇게 뭐 규탄하는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렇지만 뜻을 모으자 이런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자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재입국할 때 피해가
없겠느냐 우리 국민들한테. 근데 오늘 나온 그 소식을 보면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시 미국을 내일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 미국을 다시 들어갈 때 불이익이 없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조현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렇게 확인해 준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의 그 취업 비자를 받는 게 한계가 너무 적어서 쿼터가 너무 적어서 그것 좀 많이 늘려줘라 이런 그 비자 신설 제안에 대해서 미국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일단 재입국할 때는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확약 받았고 우리 비자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당장에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확약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일단 우리 정부의 어떤 발표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예.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CNN 방송에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디폴티드란 말이 안 나와야 되죠. 이제는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또 재입국에 대한 어떤 뭐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 확약을 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저희는 뭐 당연히 믿고요. 네. 또 앞으로 이제 전문직 뭐 비자 쿼터 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중장기적인 과제거든요. 예, 예. 역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오래 미국 걸렸죠. 정부에서 아직도, 굉장히 어렵고 예. 아직도 해결 방법을 못 찾고 있고 또뭐 굉장히 한국 우호적인 의원들, 미국의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법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늘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나름대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얻어오려고 할 때 예. 그때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포괄적으로 아마 어떤 합의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마 이번에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예. 아마 좀 뭐 비자 쿼터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문제가 저는 미국 사회에서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이번 현대 자동차라든가 LG 엔솔에 대해서만 있고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또 불법 체류에 대한 그 단속에 말고 예. 진짜 한국 정부하고 어떤 투자 어떤 뭐 사용처라든가 투자의 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한 번 정도 더 또 이러한 충격파적인 뭐 이 요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초반에 우리 국민들, 우리 근로자들 손발 묶고 이렇게 네. 구금이 될 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을 거라 이런 불안한 예측도 많았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정부가 조치를 취했는데 이렇게 빠른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지금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거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뭐 늦는다고 볼 수도 있고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구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당국의 상당히 전략적인 문제예요. 이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고용해라. 왜 한국인이 와서 이러냐 이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충돌하는 거예요. 미국은 모든 걸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뭐 그걸 우리가 당위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미국은 지금 이른바 조선업이 완전히 뭐 지금 그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까우니까 예.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세계 최강이고 말이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지금 배터리 공장 이게 네. 바로 그거 아니에요. LG 솔루션이 예. 에너지 솔루션이 그건데 어쨌든 거기에 투자도 한국이고 돈도 한국이 내고 미국 사람 고용해서 미국 사람한테 봉급 주라는 얘기예요. 그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딱 이제 이건 꼬투리가 잡힐 수 있겠다. 명분이 되는 거니까. 네. 그게 트럼프의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거 뭐 할 일이 한 거다. 이민 예. 단속국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이라니 뭐 FBI까지 도움된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 조지아주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의도적인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보고 안 받았을 리가 없죠. 보고 받지 않아서 미국 나라도 아니죠. 300명이 지금 동맹국의 근로자 국민들이 지금 갑자기 구금되는데 보고받지 않았다고요? 네. 미국이 뭐 체계가 없는 나라죠. 그건 제가 볼 때 괜히 너스레를 떤 거로 보고 그러니까 참 이게 미국이 상대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이제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이익만 주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제 뭐 외교 당국이 이제 비자 문제 같은 걸 뭐 계속 논의해 나가야 되겠죠. 예. 우리 국민이 불리하지 않게 이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비자에 대해서 대단히 까다로워요 지금. 네네. 그래서 전자여행허가 이스타 비자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취업 비자나 전문직 비자를 안 내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언제부턴가 그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보호주의로 거의 전락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네. 미국이 어쨌든 간에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우리도
지금 이재명 정부도 얘기하는 게 실용적 시장 정부 아니에요? 예. 이 국이 있어가지고요. 미국과 한국이나 모든 나라 마찬가지예요. 동맹 관계이긴 합니다만 경제적 이익 이런 거 앞에서 예. 이게 한미 동맹이라는 게 안보적 관점이었는데 네네. 이제 안보적 관점을 넘는 경제 동맹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될 게 일본도 이번에 자동차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만 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이 자기 아닌 말로 자기 그냥 멋대로 해요. 좀 거칠게 말씀을 예. 드리면. 근데 거기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레버리지를 네. 갖고서 대응을 해야 돼요. 주한 미군 알겠습니다.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예. 여러 가지로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미 구금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은 잠시 후 저희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이번 미국 구금 사태는 물론이고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 방안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일단 간만장 뭐그 외교 우리가 뭐 조지아주 일단 노동자 구금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외교 문제가 이게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아마 다음 달 그거 10월 달이 되면 경주에서 에펙 회의가 열려요. 네.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번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서 어떤 유감 표명이라든가 어떤 비자 문제, 쿼터 문제를 확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서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예. 외교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정보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뭐 이 얼개가 잡혔기 때문에 아마 검찰청 폐지가 되고 행안부로 너무 과도한 수사 권력이 집중되는 거. 네. 또는 이번에 지금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니까 경제 계획하고 원래 예산이 함께 갔는데 이번에 예산 기능만 별도로 나는- 분리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건전 재정이었는데 이번에 분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빚을 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 확대 재정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국가 채무가 불어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에 대한 부분도 이들 얘기를 할 것 같고요. 특히 그저께 보면은 대통령 여야 대표를 만나서 어쨌든 협치를 주문했는데 예. 그 다음날 정책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네. 야당석을 향해서 사실 손가락질하면서 내란 정당을 한 부분은 대통령의 어떤 협치 의지를 완전 끊는 그런 걸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예. 특히 아마 대통령의 권위라든가 어떤 체면도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야 협치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 협치 문제들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0%대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소비 쿠폰 할 때 한 30조 풀었고 내년에도 빚을 한 120조 정도를 더 내더라도 계속적으로 재정을 풀려고 하는 상황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표 경제 로드맵은 뭐냐, 경제 청사진은 뭐냐, 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질문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는지요? 뭐 저도 대체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이나 주제나 의제는 거의 정해져 비슷하죠? 있는 거예요. 예. 경제, 외교, 안보, 사회, 정치.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100일에 대한 뭐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나오겠죠. 기자들이 비판적인 질문도 많이 할 것이고 네. 오늘도 지난 이제 30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조율 없이 이제 이 기자회견이 진행될 텐데 예.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소통이나 협치에 대한 노력은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고 네. 봐요. 지금 벌써 100일 만에 2번 기자회견 하는 건데 뭐 지난 정권이 워낙 뭐 소통에 완전히 부재했던 정권이어서 비교할 계제는 아닙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370여일인가 정확하게 날짜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3년 차에 그것도 만났어요. 맞아요. 거의 대통령 2년 좀 만났고. 지나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과 여야 지도가 만났고 이 야당 대표와 1대1 회동 명수회담을 가졌던 거란 말이죠. 네네. 며칠 전에. 그건 높이 살 필요가 있고. 근데 이 우리나라의 이 여야 관계라는 게 정말로 대치 대립이라는 게 완전 일상화, 체질화, 내재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화석화처럼 굳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노력으로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력이나 어떤 자리의 권력은 헌법이나 법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단하게 소통하는 노력에서 그 권위가 나오는 거고 리더십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건 높이 살만 한데 지금 문제는 이 검찰 개혁이나 여러 가지가 정부조직법 관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워낙 생각들이 많이 달라요. 예. 특히 이제 오늘 질문이 여러 가지 중에서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 검찰 개혁에서 이게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게 1년 유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부조직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답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와 대통령실 정부와의 생각이 약간 다른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안 수사에 관련돼 가지고 그 문제가 중요하고 또 역시 여야 협치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떠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원 경희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